당근마켓 중고거래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가산세 위험성도 있나요? 증빙에 어려움이 있다 하셔서요 해주셨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명품 좀 팔았는데 소명 요청 왔어요. 요즘 국세청이 뭐든 잡으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당근 거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근에다가 파는 입장이 있고 사는 입장이 있죠. 파는 입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당근에다가 내가 뭐를 판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이걸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걸 소명해야 돼요. 그냥 내가 소소하게 쓰던 걸 파는 거다 라는 게 소명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이게 사업이 아니려면은 가끔만 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 회계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아주 치명적인 병인데 여러분들도 그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름하여 사과병입니다. 그 사과병이 나으려면은 사야지 끝나는 그런 병이죠. 애플을 사야지 끝나요. 저희 남편의 병세의 심각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핸드폰을 이제 새 거를 바꿔요. 애플 거를 딱 바꾸고 핸드폰을 잘 쓰고 있으면 지금 있는 패드 필요 없지 않을까? 하고 패드를 팔아요. 그럼 패드를 팔고 나면은 나중에 근데 맥북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맥북을 사요. 근데 맥북을 사다가 한 달 지나서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팔아요. 그러면은 다시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기종이 나면 다시 사요. 다시 또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럼 또 팔아요. 그걸 무한 반복합니다. 저희 신랑이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회계사님은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정답은 문제되지 않는다입니다. 당근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사업성이에요. 이걸 사업으로 보고 팔았느냐 아니면 그냥 개인이 소소하게 쓰다가 그냥 중고거래를 한 거냐 이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의 신랑이 핸드폰을 한 기종만 계속 팔았어요. 그러면 업자로 보겠죠.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미개봉 새 제품 이런 거 파는 거 있죠. 딱 봐도 업자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하면 계속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개장터, 뭐 당근, 중고나라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판매를 한다고 하셔도 결국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당근에서 거래를 하시다 문제가 되셨다고 하신다면 굉장히 빈번하게 굉장히 큰 금액을 많이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파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는 입장도 있죠. 내가 중고거래로 당근에서 무언가를 사요. 우리가 종소세든 법인세든 이걸 계산하는 거에 경비 처리를 받아서 세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계산을 할 때 그때 대전제가 뭐냐? 사업성 쓴 돈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제로 사업성 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 증빙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근이 증빙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쿨거래하고 와야지 하는데 잠깐만!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보이신 적 있으세요? 카드기 없어요? 카드기? 없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당근 거래를 하면 증빙이 없어요. 그러면 당근으로 내가 뭘 사면 아무리 사업성 쓴 거라고 하더라도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죠? 정답은 가능합니다. 세법에는 증빙을 처리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에는 증빙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사업상 쓴 것이 맞다고 한다면 경비 처리를 해주겠노라라고 세법에 되어 있어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뭐 신용카드로 그런 것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법인세나 개인 종합소득세 여기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될 것 같으면 사업상 썼다고 하고 다 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요거 관련돼서 소명이 나올 때는 반드시 사업성 쓴 게 맞냐 그리고 진짜로 당근 거래한 게 맞냐를 꼭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 거래를 하실 때 사장님들께서 좀 챙겨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사자와 거래한 대화 카톡 내역 아니면 매물 올라왔던 그런 화면 캡처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조금 잘 정리를 해두시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만 된다면 가산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겠죠? 해주셨어요. 증빙이 되면서
그래서 그 소명 나온 조사관님을 설득이 돼야 되겠죠. 그게 설득이 안 된다면 가산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근 관련해가지고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근 관련해가지고 또 소명이 싹 돌고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사장님들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 보니까 당근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소비고 되게 합리적인 거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워낙 흔하기 때문에 거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